자, 여기 기부금 2월 송금산입. 자, 여기도 출제가 꽤 되는 편인데요. 뭐 여기가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편은 아닌데, 여기가 최근에 다른 동네에서 계산을 해야지만 실기에 입력하게끔 출제를 해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기부금 2월 송금산입이 뭔지 설명 좀 하면은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자, 일단 과거 규정, 물론 이게 바뀐 지가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바뀐 지가. 4, 5년은 됐는데, 여기를 할 때마다 항상 옛날 규정을 설명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옛날 규정을 이해하셔야 최근 규정이 왜 이렇게 나왔고, 이 최근 규정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는 설명 좀 해볼게요. 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전년도에 기부금을 1,500원을 지출을 한 거예요. 지출했는데, 기부금 한도가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를 1,000원 나가겠죠, 1,000원. 그죠? 일단, 1,000원. 그리고 올해 기부를 또 1,500원 한 거예요. 올해 기부를 1,500원 했는데, 한도가 이번에는 2,000원인 거예요, 2,000원. 근데 우리가 한도가 2,000원인데 회사가 당기에 1,500원만 지출했으면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건 2,000원이에요? 1,500원이에요? 음, 한도, 한도 범위 내에서 쓰면 그걸 송금 인정하지 한도로 송금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는 한도 미달이 500원 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는 1,500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세법은 이 기부금 한도 초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기부금 한도 초과는 공익적인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기부금 한도 초과라는 게 공익적인 기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맞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부금 2월 송금산입은 결론이 뭐냐면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으면 너희들이 공익적인 기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송금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기의 기부금 한도 미달이 500원이잖아요. 뭐 500원이 원칙은 요 2,000원이 아니라 1,500원 지출액만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한도 미달이 떴을 때 요 한도 초과,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다라는 건 공익적인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한도 미달했네? 그럼 한도 미달한 범위 내에서 요 기부금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에 한도 미달이 500원 떴고요. 근데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한도 미달액 500원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500원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옛날 규정입니다. 근데 옛날 규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2월 우리 저번에 했던 2월 결손금 공제도 시점에 제한이 있었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5년, 10년, 1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발생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무조건 한도 미달이 떠야 돼요. 한도 미달이 떠야 되고요. 그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는 좀 이따가 하겠지만 10년간만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이월된다라는 건 요게 만약에 전기가 2023년도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인데 얘가 이제 2020 예를 들어가지고 2020 어떻게 2024년부터요. 2033년도까지 예를 들어 이것 좀 고쳐볼게요. 얘가 계속 한도 초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건
옛날 규정입니다. 옛날 규정. 그럼 우리가 2023년도에 기부금 한도초가 있죠. 예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2023년도 기부금 한도초과는 2024년도부터 10년간 2월이니까 2024년도부터 2033년도까지 기부금 한도 미달이 있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아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2024년도부터 2033년도까지요. 계속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기부금 한도 초과에 걸리니까 미안하지만 쟤네 놀고 있지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요 2023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 사례에서 옛날 규정에 따르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2033년도에 이제 소멸되겠죠, 이 한도 초과는. 맞죠? 그래서 분명히 법의 취지는 뭐였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는 공익적인 지출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일단 요게 일단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주구장창 기부금 한도 초과가 계속 떠버리면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일단 옛날 규정에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지? 옛날 규정의 함정? 옛날 규정이 약간 부당함? 약간 부당함? 부당함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언어 실력이 부족해요. 혹시 언어 잘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면 돼요? 옛날 규정의 불편함? 옛날 규정의 허술함. 그죠? 허술함? 생각났어. 그죠? 무시하는 거죠. 언어 등급 5등급이라고? 5등급 맞아가지고 지금 그죠? 5등급 그죠? 그럴만해서 허술함. 맞죠?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너무 공익적인 기부 많이 했잖니 해놓고 근데 미안한데 계속 한두 초가 떴다.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지울게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기에요. 뭐냐면 일단 요 가로 1번 보지 마시고요. 얘를 보시면 돼. 여기 이거 어떻게 하냐면 1번 요거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과거의 기부금 한두 초가 있잖아요. 여기 1순위예요. 여기가 1순위라고 할게요. 자,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요, 무조건 단기에 우선 공제해줘요. 우선 공제해줘요, 우선 공제.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옛날 규정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옛날 규정으로 가보면, 요 한도 초과 1,000원 있죠? 어? 옛날 규정 가면 이 한도 초과 1,000원은 단기의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만 송금 인정되는 거니까 이 전기의 기부금 한도 초과는 단기에 500원만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맞죠?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1,000원 다 올해 연도에 송금이 되는 게 아니라 500원만 송금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아까로 따지면 이렇게 얘가 만약에 아까로 따지면 2,500원이 기부금 지출액이에요. 그러면 한도 초과가 뜨니까 그러면 이 2023년도 전기의 기부금 한도 초과는 차기의 기부금 한도 초과가 뜨면 송금 인정 못 받잖아. 옛날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무조건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부터 무조건 먼저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송금으로. 그래서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그럼 과거에 내가 기부금 한도초가 1,000원 있죠. 얘를 무조건 지금 사례에서는 단기에 송금으로 일단 무조건 인정해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2,000원이라는 게 한도, 송금될 한도죠. 기부금 한도니까. 기부금 한도니까 이 기부금 한도라는 게 송금 인정되는 한도잖아요. 그래서 원래 올해 연도에 기부금 한도, 송금될 수 있는 금액은 2,000원인데, 맞죠? 근데 과거에 기부를 너무 많이 한 1,000원 있죠? 얘를 송금으로 단계 먼저 인정을 해줘요. 1순위.
이렇게. 응? 그럼 당연히 단기의 송금 한도는 원래 2,000원이었잖아요.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당연히 단기의 기부금 한도, 송금될 한도는 줄어야지, 당연히.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렇잖아. 맞죠? 송금될 한도란 말이에요. 송금될 한도가 원래 2,000원이야.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 한도를 초과한 금액부터 먼저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단기에 기부금 송금될 한도 자체는 당연히 과거의 기부금을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해 준 금액만큼 송금의 단기에 송금 먹을 한도는 줄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부금 단기의 한도는 1,000원이 되는 거죠. 맞죠? 1,000원. 그러면 이제 한도 초과가 5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요? 1,500원. 여러분들, 뭐야? 아니죠. 이 한도 초과는 이제 송금 먹었잖아요. 송금 먹었으니까 다시 요 2024년도에 한도 초과 1,500원은 2034년도까지 요리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다라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죠. 자, 예를 들어, 이 질문도 좋은 질문. 굿잡. 좋은 질문. 자, 여기다 해볼게요, 또. 뭐냐면,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송금 먹을 한도가 500원. 이렇게 500원 똑같대요, 500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한도 초과 똑같이 이제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어? 어? 이것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아니, 500원. 한도 500원, 1,500원 추했대. 한도 초과 1,000원. 내가 뭐 잘못한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게 질문 받아가지고. 그러면 단기에 송금될 수 있는, 기부금 송금될 수 있는 한도는 500원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기부금 한도가 있어. 무조건 단기 것만 따졌어. 근데 이제는 무조건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부터 송금 먼저 인정해줘요. 그러면 일단 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요 올해 송금될 기부금을 송금될 한도가 500원이잖아요. 500원인데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1,000원을 다 빼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0원을 빼주면 우리가 한도는 최소한의 한도가 0인데 마이너스 한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까지만 빼주냐면 500원까지만. 이해되심? 그러면 저기에 있는 한도수가 500원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남아있죠. 남아있어도 우리가 차기 이후에 또 한도만 해서 걔부터 먼저 빼는 거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느낌만 가지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과거의 기부금부터, 즉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부터 먼저 단기의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시작을 해요. 일단 예전에는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먼저 송금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단기의 한도 미달액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단기의 기부금 한도는 원래 송금될 한도는 2,000원이었는데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을 송금으로 먹었으니까 당연히 올해의 송금될 한도는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송금 인정해줬다. 송금 먹여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송금 먹은 금액만큼 한도는 줄어야죠. 아니, 오케이? 그럼 여기 한도가 이제 얼마가 돼요? 1,000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0? 그럼 이제 한도 초과가 뜨는 거죠. 1,000원이 한도인데 올해 연도에 기부금 지출액은 1,500원이니까. 맞죠? 얘부터 보지 마세요. 지금 얘부터 먼저 먹여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한도 초과가 500원. 그렇죠? 근데 이 한도 초과는 안 남아있잖아요. 1,000원 송금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단기의 기부금 한도 초과 500원은 차기 이후에 또 기부금 한도가 있으면 먼저 송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는 이제
계속 먼저 송금으로 먹는 거니까 우리가 2월 되는 시점이 되게 길어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법인 조정 해보세요. 자, 법인 조정으로 갑니다. 법인 조정 교재. 자, 법인 조정 교재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498페이지. 법인 조정 교재 498페이지 펴주세요. 최근에 이거 시험 냈어요. 498페이지에 3번 있죠, 3번. 498페이지에 3번 좀 한번 해보세요. 3번.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요. 당연히 우리가 올해 2024년도를 구하는 거지 2020년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문제는 당연히. 구하셨어요? 자, 질문점. 질문점. 올해 기부금 한도초가 얼마예요? 2024년도에 기부금 한도초가. 없어요? 기부금 올해 연도에 한도 미달밖에 없어? 요거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이거 해석하면 여기 일반이라고 돼 있죠. 죄송합니다. 지정일 할게. 네. 뭐냐면 2020년도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가 300 있잖아요. 맞죠? 한도 초과가 300 있어요. 이걸 입력하면 지읒되는 거야. 왜? 이건 2023년도 2020년도 했겠지. 이거 막 입력하는 분들 계셔. 우리 항상 2024년도 서식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맞죠? 한도 초과가 300만 원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10년간 이월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기에는 한도 미달이 떴잖아요. 이 한도 미달을 보지 마시고 무조건 올해 한도가 있으면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부터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맞죠? 그러면 이 2020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 300만 원부터 먼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시작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이에요. 1.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 300만 원부터 단기에 송금으로 먼저 인정을 해주면 그만큼 올해에 송금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이었죠. 본래는 2천만 원이었지만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 것만큼 송금의 한도는 줄어야지. 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제 1,7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 한도 따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에는 일반 기부금 지출액이 1,800이었는데 근데 이제 단기의 기부금 한도는 1,70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2024년은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만 원 뜨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100만 원. 자, 근데 화면 보세요. 우리 아까 기부금 한도 초과는,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은 여러분들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한다고요? 안 해요. 아, 그 밑줄 안 쳤구나. 죄송합니다. 아유, 깜빡했다. 미안. 자, 어디냐면, 쏘리. 이거 밑줄 안 쳤어요. 죄송해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아이고, 밑줄 안 쳤네. 318페이지. 교재 318페이지로 오세요. 응? 왜 오류가 났어? 네? 자, 318페이지의 맨 위에 손가락 표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맨 위에 손가락. 보이시죠? 거기에 밑줄 좀. 별표예요.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요. 순환액으로 발생하니까 어디에다 하냐 밑줄 법인세 과세표준 여기 법인세가 빠져 있어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바로 기재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바로 기재한다.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문제예요.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요? 여기다 하는 거지, 있죠? 여기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여기 102번, 103번이 여기 입금산입이 가산조정이고 송금산입이 차감조정이거든요? 아하? 아하?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지?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이 우리가 반영된 후에 세법상 소득이 여기 차가감 소득금액이라면서요. 어? 네? 응? 그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기부금 녹색으로요.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사에 둘 다 한도니까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은 요 아래다 직접 쓰는 거라고요.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각사 없는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례에서는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에 얼마 입력하는 거예요? 저 100만 원 지금 여기 100만 원이죠. 여기 기부 한도 초과 100만 원 나왔는데 2024년도야. 2024년도. 2020년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기 100만 원. 2월 송금산이 얼마 시켰어요?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사례에서는. 오케이? 됐죠? 이렇게. 2024년도 가는 거 지금. 2024년도에 2020년도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가지고 송금으로 사입시켰던 300만 원만큼 시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부금 한도가 2천만 원에 1,700 줄었잖아 방금. 맞죠? 그거하고 2024년도 기부금 지출에 1,800만 원 비교했던 한도 초과 100만 원 줬잖아요. 요렇게 입력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알죠? 요거 최근에 출시 진짜 많이 해요, 되게. 자, 됐습니다. 뭐 어디 갔어? 자, 그리고 이제 암기 요거 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 문제냐면, 어디 갔냐? 요거. 말 문제.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말 문제. 우리가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하고요.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요게 제가 방금 10년간, 이거 외워주세요. 10년간 우리가 2월 송금산입 때 10년간. 알죠? 10년간 2월 송금산입. 그죠? 근데 말 문제, 뭐냐면,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는 5년간만 2월이 돼요. 그리고 2013년도 이후분 한도 초과만 10년간 2월이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 기부금 과거의 한도 초과는 올해의 일반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이 되는 거고요. 특례 기부금 과거의 한도 초과는 올해의 특례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부금 내에서 우리가 2월 돼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과거의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를 올해의 일반 기부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 안 해줘요. 아, 여기? 자, 그럼 화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2012년도 한도 초과는 5년간만 2월이잖아요. 5년간만 2월이니까 2017년도까지의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되겠죠. 송금 산입이. 했죠. 근데 2014년도의 한도 초과는 몇 년간 2월 되어서 송금 인정되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의 여러분들 우리가 한도 범위 내에서 2월 송금 사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 10년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기용. 이게 실기용이죠, 여러분들. 이게 실기용.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2024년 현재는 10년 이내의 한도 초과액만 2월 송금 산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2014년도 이후에 발생한 한도 초과만 2024년도 한도에서 2월 송금 산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괜찮잖아요. 왜냐면 2월 결손금도 2014년도 이후분만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도 2014년도 이후분 기부금 한도 초과액만 2024년도에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송금으로 산입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옛날에는 죽었거든. 막 한 3년 전에 배우신 분들이 따로따로 외워댔었어요. 막 해가지고 막 사람 잡는다고. 아니에요. 아셨죠? 꼭 외워줘요, 여러분들. 암기. 자, 됐어요. 자, 이제는 기부금 입력하는 방법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자, 꼭 불러오기부터 하는 애들은 제발 불러오기부터 한다는 거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했죠? 465페이지 맞나? 맞죠? 자, 보실게요. 입력하는 방법 꼭 외워주세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안녕. 자, 여기 유형 보시면 아예 대놓고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유형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 우리 사주는 안 내니까 요 그 밖의 기부금이 비지정 기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잖아요. 불러오기를 누르면 컴퓨터가 전부 다 일반 기부금으로 불러와 버려요. 원래 프로그램 특성상 일반 기부금으로 불러오니까 만약에 그게 일반 기부금에 해당되면 굳이 얘를 유형을 바꾸실 필요 없고요. 맞죠? 특례 기부금에 해당되거나 그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면 1번이나 4번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랬죠. 중요한 거. 만약에 시험에 의제기부금이 나왔어요. 그럼 의제기부금이 나오면, 이제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간주기부금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장부에 미포함되어 있으니까 컴퓨터가 당연히 안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안 불러오는데 세법상 기부금은 맞아야 아니에요. 의제기부금. 맞으니까 얘를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여기다가. 맞죠? 그리고 심지어 고가 매입 의제기부금은 송금살인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증이 또 있었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고가 매입, 간주 기부금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감기. 컴퓨터가 안 걸어줌. 알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송금, 불산입, 비지정 기부금 얘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었죠. 요건 컴퓨터가 걸어줘요. 왜? 여기 그 밖에 기본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걸면 컴퓨터가 알아서 얘는 구해줍니다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어음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내년도에 기부금 지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연도에 기부금 처리한다라고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송금, 불산입, 유보. 이것도 제가 왜 별표 치냐면 컴퓨터가 안 걸어줘서요. 안 걸어줘, 안 걸어줘. 좀 이따 해보시면 안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세요, 아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기부금을 이렇게 주르륵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결산서상 단기순위, 입금산입은 가산조정이고요. 송금산입은 차감조정이고 여기에 기부금 지출액을 더하면 여기 5번 소득금액계가 아직 2월 결손금을 빼기 전 기준소득금액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입력이 가능, 불가능. 막혀져 있어요. 그럼 이걸 뚫어야 돼요. 뚫으려면 여기에 5시 방향에 있는 수정이라는 걸 누르시면 여기가 흰색으로 다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아셨죠? 다만 주의하실 건 여기가 별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여기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다 나와야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을 고려 후 금액으로 입력해야지 문제에서 아까처럼 기부금 세무 조정을 반영하기 전 가산 조정이 얼마, 차감 조정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문제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고 넣는 순간 제되는 거예요.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을 준다고 우리 시험은. 그럼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까지 고려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을 바꾸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요거 강조.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여기가 틀어지면 하도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낚시당하는 곳이 여기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거는 제가 곧 설명드려. 이거 지금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저랑 교재에 있는 실기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조정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 기부금 조정은요. 기부금 조정은 딱 2가지만 입력합니다. 첫 번째, 여기 2월 결손금 보이세요? 2월 결손금? 우리 기준소득금액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빼고 한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월 결손금을 여기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알죠? 같이 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2014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만 의미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쵸? 자, 그리고 네모 1번, 요거는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 네모 1번이 특례기부금이잖아요. 특례기부금이니까 여기 한도가 여기 있거든요. 한도? 왜 한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과거에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 있대요. 1,000원 있는데 여기에 한도가 500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올해 2월 송금산이 5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과거의 기부금,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는 1,000원인데 만약에 컴퓨터가 계산했더니 여기 특례기부금 한도액은 5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례기부금, 과거의 특례기부금 2월 송금 산입은 500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 1,000원 다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요 한도는 볼 줄 아셔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조건 과거에
기부금 한도 초과부터 송금 산입되는 건 맞지만 올해 기부금 한도가 넉넉해야 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지. 아셨죠? 조심하시고. 24년 이후에 가져가 이어졌던 전에 토탈로 듣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거야,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에 결선, 2015년도에 결선 플러스 있었는 거죠. 맞죠? 근데 그게 각 사업연 소득금액의 100% 한도예요. 각 사업 소득 다 못 빼고. 그런 거 무시하시고, 일단 우리 시험 목적상.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일반 기부금 한도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죠? 왜냐하면 요 한도 범위 내에서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사이 되는 거니까, 그죠? 되셨어요?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제가 여기 네모 1, 네모 2, 네모 3하고 커서를 한참 내리면 네모 5가 있어요. 기부금 2월액 명세. 여기가 뭐 하냐면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시키는 메뉴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띄우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예, 뭐냐? 우리가 여기 사업연도는 해당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업연도 적는 거예요. 여기가. 예. 그리고 여기는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인지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인지 잡는 거고요. 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게. 그 다음에 요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은 한도 초과 2월 된 금액 전체 입력. 그러니까 이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 전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공제액은 이미 소멸된 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거 하면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2022년도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가 2,000원 있었대요. 초과가 2,000원 있었는데 2023년도에 일반 기부금 한도가 한도가 700원이었대요. 700원. 그러면 일단 2022년 일반 기부 한도 초과할 때 2023년도에서 700원 빼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2,000원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700원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2024년도 입장에서는 공제 가능한 잔액이 1,3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022년도 한도 초과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24번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은 2024년도 우리가 해당 일반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2022년도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 1,300원이 얼마로 송금으로 추인될 거냐 그거 입력하는 거예요. 2월 송금 산입되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보고요. 여러분 시간 남으면 여러분들한테